안녕하십니까. 차쾌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로젠블라트의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가지 법칙입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우리가 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유쾌하게 나이 드는 거, 잘 나이 드는 거, 말하면은 이 에이징을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할 것 없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8가지에 나오는 주요한 항목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유쾌하게 나이 드는가,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게 앞으로 건강 백수 시대를 100세 시대를 맞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균 나이가 90이 넘고 이러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어도 지금 60 넘었다 하더라도 30년, 40년은 우리가 남아있는 여생이 있는데 다른 일 여러 가지 잘 하면서 우리가 또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런 것을 익혀놓으면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나이를 잘 드는 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응변은 우리가 이 재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재반 지식을 가지고 그때 잘 대응해 나가는 것,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 이게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령을 피우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잘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충분히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잘 나이 드는 법, 그 웰 에이징,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주요한 대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면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남의 이목을 생각하고 남의 어떤 그 기준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참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쁜 일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리더라. 나쁜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은 그 나쁜 것이 생각의 어떤 우리가 말하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뇌에 오래 남고 그게 또 나쁜 영향을 주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그냥 흘러가게 놔둔다. 이런 것도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을 무시하라, 아니면 확실하게 죽여버리라. 적을 무시하라. 우리가 적을 무시하라, 이게 좀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무시 전략도 매우 좋은 전략이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소심하게 소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대응을 다 하려고 하면은 세상 복잡해서 못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을 무시하라, 아니면 확실하게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일을 당신이 먼저 야유를 퍼보라. 당신이 잘못된 일은 당신이 먼저 야유를 퍼보라. 잘못은 내 탓이다. 잘못했을 때 이렇게 남의 탓으로 많이 돌린 사람은 결코 그 잘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은 크든 작든 간에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할 것입니다. 30이 넘었으면 자기 인생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라. 30이 넘었으면은 자기 인생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라. 우리가 보면은 정부도 그런 게 있고 과거 정부의 탓이다 이러면 대부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른으로서 자기의 몫은 자기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전부 말하면 잘 못 돼도 내 탓이다. 내가 그게 부족한 점이 있다. 내가 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잘 해결하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이게 부모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는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매우 평생을 살아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의 저나 서로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겹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생각이 옹졸하고 내 생각이 소심해서 나를 괴롭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유쾌하게 나이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도 아니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성직자도 아니면서 말하면 너무 착한 척, 너무 잘난 척, 너무 무한 척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하물며 성직자도 처음엔 다 보통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직자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보다 좀 더 각성을 하고 좀 더 말하면 뉘우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성직자지 아무 잘못도 없고 전부 잘난 사람 성직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당신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냐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원판 불변의 법칙에서 돼지는 백조가 아니다. 돼지는 돼지로 알려지게 된다. 이런 원판 불변의 법칙 이런 것도 처음 자기의 원판이 어떤가 잘 알면은 그렇게 또 그걸 인식을 하면은 또 세상 쉽게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단해란 찬사를 조심하라. 대단해. 이럴 때는 내가 남이 나한테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렇더라도 자기의 어떤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 잘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라는 이 반응이 올 때 조심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라는 반응이 올 때 조심해라. 이건 이제 어떤 내 말 속에 어떤 결함을 잘못된 점을 잡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정신을 차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겉모습이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는 아주 많다. 겉모습이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는 아주 많다. 실제로 보면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도 있지만은 겉을 잘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실속도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형님 가운데 한 분은 보면은 신발을 항상 70이 넘은 나이에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신발이 반짝반짝 그렇게 빛이 납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 나쁜 거냐? 그게 겉모습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 말 되는 이 사람이 뭔가 거기에 어떤 생각이 상당히 있고 항상 친구나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내 자신의 몸가짐 이걸 단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겉모습이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렇게 좀 등한시하거나 남들에게 보이면서도 보면은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속은 상당히 알찰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난센스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 잘 음미해 보면 나도 배울 점이 있고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부로 윗들을 자랑하지 마라. 함부로 윗들을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자랑을 너무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덕을 쫓되 그것에 목숨을 걸지는 마라. 미덕 아름답고 참 덕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목숨 걸고 거기에 올인해서는 곤란하다. 항상 실속을 차리고 내가 처신을 잘하는 거, 내 나이에 맞게 이렇게 처신을 잘하는 거지. 항상 너무 미덕을 쫓아서 거기에 올인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파고들지 마라. 이 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잘 깊이 있게 들어가고 폭넓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하면 할 시간이 부족한데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분야에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쪽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면서 우리가 배우면은 훨씬 더 내가 잘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봤을 때 흔히 말하면 자기의 강약점을 잘 분석하고 자기가 잘한 점 못하는 점 이런 걸 갖다가 잘 분석해서 잘하고 강점이 있는 쪽에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훨씬 더 그 나이에 젊게 살고 우리가 말하면 유쾌하게 사는 게 아닌가. 잘 안 되고 골치 아프고 잘 못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남과 교류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의 작품은 훌륭하다. 모든 사람의 작품. 남의 작품에 대해서 너무 시시콜콜 따지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의 작품을 우리가 볼 때에 잘 하고 있는 일, 뭐 작품만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도 꼼꼼히 이래 들여다볼 것 같으면 생각해 보면 잘된 점이 있고 다 그 잘한 점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과 상담하고 비율을 맞추는 메모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말자. 참을 꼼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과 상담을 하고 비율을 맞추는 메모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부분을 보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해 나갈 때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사람을 좋은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고 같이 사귀고 싶고 오랫동안 친구로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습관이 되고 잘 그런 부분 훈련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외로움보다는 싸움이 낫다. 이거 외로움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싸우는 게 낫지 외롭게 혼자서 그렇게 끙끙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나에게 들지 않는다. 사람이 옹졸해 보이고 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보다는 싸울 때 싸우는 게 오히려 낫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외로움이 낫다. 또 친하지 않은 사람 만나서 거기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 듣고 이래 가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가보면은 거의 꼭 한두 명은 어떻게 보면은 말을 굉장히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을 한다든지 남을 비판을 잘 한다든지 혹은 험담을 잘 한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건 나 자신도 그에 물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이좋게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녀가 옳다. 그녀가 옳다. 그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정말로. 남자와 여자가 사이좋게 살아가려면은 일단 여자가 옳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정말로.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녀가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옳고 그런 것을 시시비비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창하기 짝이 없는 말들이 들리면은 당장 도망가라. 너무 거창한 그 말은 부담스럽고 그런 말을 그대로 굳이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참으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이거 흔히 말하면 우리가 호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는 성과가 나는 그런 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은 말하면은 거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들이 들리면은 당장 도망가라. 이건 방금 앞에 해석보다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잘 오지 않으니까 그건 듣지 말고 그냥 피해버리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거창하기 짝이 없는 말들이 들리면 당장 도망가라. 이런 그런 거창한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이제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놓지 말자. 기회는 우리가 다 지금도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기회는 왔을 때 잡아서 잘 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말하면은 부분이 필요하고, 왔을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쌓는 것도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이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도 온다는 거죠. 그런 거 왔을 때는 우리가 놓쳐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핵심을 찔러야 된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한다든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한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골탕을 먹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나 책이 될 수는 없다. 아무 이야기나 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부분은 말하면은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보는 사람이 충분히 보아서 그걸 소화시키고, 보는 사람에게 독자에게 어떤 큰 이득을 주고, 앞으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그 보는 사람에게 그 말하면은 한 작가의 그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쳐서 걸려서 나오는 작품도 한 작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면은 아무 이야기나 책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책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연지연 경력보다 따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학력지연 경력부터 따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학력, 경력, 지연 이런 사람, 이런 걸 근거로 따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과거를 집착하는 사람, 이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때 현재를 살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앞으로는 그 상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보라고 해서 틀린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바보라고 해서 틀린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바보도 그때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보라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경청을 잘하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잘 배려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바보라고 이렇게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칵테일 파티에 가장 가지 말라. 부득이 가야 할 경우에는 20분 이상 어정거리지 말라. 칵테일 파티에 가지 말라. 부득이 가야 할 경우라면은 20분 이상 어정거리지 말라. 칵테일 파티가 뭡니까? 칵테일. 어떤 파티가 있다면은 거기 가서 가보시면은 잘 갈 때 판단을 해야 되고, 가야 될 경우라면 어정거리지 말고 바로 가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시샘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남을 시샘한 사람 치고 자기 스스로가 잘된 사람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남 시샘을 잘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자존감을 잘 살려서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꿀리지 않고 유쾌한 나이 드는 법을 잘 익혀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고 같다면은 시샘하는 게, 우리는 그게 다반사인 사람들은 멀리 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그게 시샘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믿어라. 언제나 모든 사람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도 한두 번 믿어줄 것 같으면은 알고도 믿는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알고도 믿으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를 신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힐지라도 그걸 상대방을 잘 해서 그 사람도 이제 그 말하면은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가 30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개선하려 하지 말라.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안다 해도 다른 사람을 개선하려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 자신을 개선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 바뀌는 것은 남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는 것 잘 못하면서 남의 건 잘 보고 흉을 잘 보고 남의 단점을 잘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남을 개선시켜서 세상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부부 간에도 아내를 바꾸면은 이 가정이 화목해질 것 같지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나 자신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을 바꾸고 이런 어떤 좋은 말은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내가 설득을 시켜서 아내가 바뀌고 남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이 있고 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바뀌려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자네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최고야. 자네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최고야. 이 요트 얼마 주고 샀어? 내 문은 항상 열려 있다네. 오늘따라 예뻐 보이는데? 당연하지. 제기랄. 내가 손해를 볼 건 없지. 정말 계약서가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58가지지만은 요것들만 우리가 잘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하면은 에이징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항상 여기에도 여러 가지 나온 거지만 모든 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 자기 자신을 고쳐서 개선해서 이 세상에 적응해야지. 세상이 바뀌거나 남이 바뀌거나 친구가 바뀌는 건 이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고 뭐 하더라도 어렵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으면 내가 먼저 반성하고 내 탓이야 해야지.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핀잔을 주고 그 사람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주로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